진짜 계약 따는 영업사원들은 첫 미팅에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한다? 잘 되시는 분이랑 6개월 만에 무너지시는 분들은 딱 이 지점에서 갈리더라고요. 고객이 먼저 계약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미팅은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미팅에서 5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컨설팅의 범위, 상품 설명, 고장 분석, 보험료 비교라든지 이런 거 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도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듣는 거 4단계를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4번째 나오는 4단계는 본인 입에서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구간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자마자 보장 비교표부터 드리면은 우리 영업사원들 그 다음 주에 잘립니다. 제가 10년 경영 컨설팅 하면서 본 패턴들이에요. 진짜 계약 따는 영업사원들은 첫 미팅에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한다? 그 비밀이 바로 듣기 4단계인데요. 특히 3번째 대무기를 모르면 고객님 머릿속 진짜 고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기엄마, 워킹맘, 고객 한 분이 어떤 영업사원한테 보험이 이미 많아요. 이 한마디 하고 끝내시고 어떤 영업사원한테는 30분 안에 남편 건강, 아이 학원비, 본인 노후까지 다 이야기를 푸십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상품은 지식이 아닙니다. 보장 분석도 아니에요. 바로 듣기 4단계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그 4단계 말씀드리면서 실제 미팅에서 좋은 예시 안 좋은 예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 컨설턴트로 교육하면서 10년 동안 보험 설계사, 일반 영업 직군들, 자동차 영업, 정수기, 다단계, 인테리어 판매, 기타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잘 되시는 분이랑 6개월 만에 무너지시는 분들은 딱 이 지점에서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고객이 입을 여는가 아니면 본인의 입을 여는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고객 만나러 갔는데 인사만 하고 명함 드리고 고객님 요즘 어떠세요? 한마디 던지자마자 바로 보장 분석, 상품 비교, 보험 시뮬레이션, 환급률 줄줄이 풀고 나오는 미팅. 그리고 사무실 와서 그러시잖아요. 고객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셨어. 자료를 한 번 더 보내드려야지. 절대 다음 미팅 안 잡힙니다. 왜? 본인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하셨거든요. 즉 고객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이 말을 안 시킨 거예요. 오늘 영상 이거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을 여는 4단계. 고객의 입을 여는 바로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1번은 마음가짐이에요. 자, 2번은 바로 리액션, 3번은 되묻기, 4번은 공감입니다. 이 4단계만 머리 박아 두시고 고객의 본인 입에서 가족 건강, 아이, 학원비, 노후 걱정, 심지어 부부싸움 얘기까지 다 풀어놓으세요. 자, 1단계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셋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1단계는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1단계가 없으면 뒤에 기술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미팅 들어가기 전에 영업맨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는 상품 세일즈맨이 아니다. 고객에게 정답을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은 본인 인생 평균 30년, 40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가족 구성원도 다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 다르고 돈 들어갈 일 우선순위도 다 다릅니다. 그걸 영업사원이 미팅 30분 만에 다 진단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마음가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나는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다. 고객이 본인 입으로 답을 찾으시게 길을 잡아드리는 동반자다. 즉 의사가 아니라 동반자. 답을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본인 입에서 본인의 인생 정리를 하시도록 옆에서 길을 잡아드리는 사람. 이 마음가짐 하나만 잡혀도 미팅 자리에서 영업하는 분은 입은 자동으로 닫힐 거고 그러면 고객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들이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거죠. 자, 2단계 적절한 리액션입니다. 첫 번째는
궁금함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마음가짐이 잡혔으면, 자, 2단계. 고객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영업사원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여기서 미팅 분위기가 100% 갈리거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궁금함을 표현한다.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하지 않는다. 궁금함을 표현하는 예시로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나 사장님 케이스가 아니라 워킹맘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보험 설계사라면 매주 만나시는 분들이죠. 고객이 워킹맘 35세, 둘째 출산 후 6개월, 가족 보험을 점검받고 싶어 하시는 고객이다. 이 고객이 사실은 보험은 이미 좀 가입한 게 있는데 둘째 낳고 나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영업사원은 그러시면 고객님 일단 가족 전체 보장 분석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분석표가 있어요. 같이 보시죠. 90%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해요. 고객 말 끊고 본인 솔루션 투입한다. 고객이 정리가 필요하다. 한마디 꺼내자마자 분석부터 갑시다. 그러면 고객 입이 그 자리에서 닫혀요.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팅 끝나고 그러시죠. 회사 가서 고객님 반응이 좀 애매했어. 자, 이거 살짝만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게 잘 된 리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보험은 이미 좀 가입한 게 있기는 한데 둘째 낳고 나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어떤 것들을 가입이 돼 있으세요? 남편이랑 저랑 종신을 하나씩 있고요. 첫째 어린이 보험 하나,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실손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 둘째 분은 어떻게 좀 돼 있으신가요? 둘째는 아직 마음이 걸려요. 첫째 때 100일 전에 들어줬는데 둘째는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어.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게 제일 마음이 걸려서요. 자, 물음표 3개 던졌을 뿐인데 고객의 입에서 본인이 가족보험 구성, 둘째 미가입에 대한 죄책감, 오늘의 미팅의 진짜 목적 다 본인 입으로 정리하셨어요. 영업사원은 아직 단 한 줄도 상품 얘기 안 꺼냈습니다. 이게 미팅의 정상 속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단어 절대 금지. 이게 웃긴 게 궁금함을 표현하면서도 꼭 사고치는 영업사원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단어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자면 둘째 아직 보험 못 들었어요. 그러시면 큰일인데 요즘 신생아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일이신데요. 한마디 박는 순간 워킹맘 입장에서는 나 엄마로서 뭐 잘못한 사람이 됐어 라고 죄책감이 확 올라옵니다. 그 순간부터는 고객은 방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내 죄책감을 자극해서 비싼 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영업으로 들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단어를 박는다는 건 영업사원 본인 가치관과 판단이 미팅 자리에서 끼어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단계 내 태도, 마음가짐이 무너진 겁니다.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반자가 아니라. 즉 리액션은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이에요. 고객이 둘째 보험을 안 들었던, 종신보험 2개를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비싸던 어떤 평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물음표 3개만 던지세요. 이렇게 리액션을 하다 보면 고객님의 말씀이 길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기서 진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3단계 되묻기입니다. 막 주저없이 말을 하다 보면 길을 잃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 영업사원이 재조립해줘야 돼. 다시 갖고 와야 돼. 저 멀리 간 거. 고객들이 본인 사정 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길을 잃으시거든요. 왜냐? 고객이 영업사원을 만나러 오시면서 오늘 서론본론 결론 정리해서 말해야지 결정하고 오지 않거든요. 고객은 정리하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다 보면 보험 얘기하다가 자녀 학비 얘기로 빠지고 학원비 얘기하다가 실행 얘기하고 그래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러면서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가 있다. 그럼 영업맨이 뭘 해줘야 되냐?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재조립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린 동반자니까. 그걸 어떻게? 고객님의 말씀을 적어 요약해서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객 워킹맘이 사실은요 그게 둘째 낳고 나서 진짜 정신이 없어서 보험 못 챙긴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이 작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신보장이 충분한가 걱정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복직을 하면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주긴 하는데 그게 진짜 충분한 건지도 모르겠고, 첫째는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학자금 같은 거 따로 준비를 안 해놨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변액보험 하나 들어주시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러면 영업사원은, 그러니까 고객님 정리해 보자면 보험 자체보다 사실 마음 걸리시는 게 세 가지인 거네요. 하나는 남편분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보장이 충분한지가 불안하신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복직을 하셨는데 회사 단체 보험만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시겠고, 세 번째는 큰애 학자금처럼 미래 자금을 준비를 못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보험은 그 위에 얹어지는 마지막 숙제고요. 이 순서가 맞죠? 자, 이게 보면 워킹맘의 의식의 흐름을 영업맨이 재조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자동으로 보이게 돼요. 그럼 고객의 입에서, 생각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사정을 안 해. 자, 이 한 번 대묻기에서 동시에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고객이 두서없이 흩어놓으신 둘째 보험, 남편 건강, 본인 단체 보험, 큰애 학자금, 시어머니 변액보험 권유, 이 5가지가 영업사원이 세 가지 핵심 불안을 재조립해 드렸어요. 워킹맘의 머릿속은 흐릿했던 게 처음으로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둘째,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머릿속은 다음 질문이 자동으로 보여요. 남편분의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이셨죠? 종신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본인 이야기를 재조립해드리는 영업맨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진짜로 이해하네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신뢰가 폭증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 고객은 평소 친구한테도 안 한 이야기, 남편이랑 돈 문제로 다툰 이야기, 시어머니 압박, 본인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든 일반 영업이든 계약은 고객이 영업사원을 무의식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상품 설명은 그냥 나중에 형식적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40대 직장인 남성 케이스, 이 영업맨들은 다 만나본 패턴일 거예요. 40대 직장인, 아내가 떠밀어서 마지못해 나왔어요. 본인은 단체 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 만났어요. 그 고객이 사실 저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회사에 단체 보험 다 들어주고 실손도 회사 걸로 다 처리되고 아내가 자꾸 점검 받아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시간 아깝습니다.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회사 단체 보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내분께서 그래도 점검 받아보시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내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짚히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작년 회사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암 진단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고객의 본인 입에서 진짜 이유를 꺼낸 겁니다. 보시면은 영업맨이 그래도 단체 보험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객이 본인 입으로 진짜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동료의 암 진단, 아내의 두려움 다 꺼냈습니다. 이 순간 미팅은 끝난 거예요. 영업맨은 그저 그러셨군요. 그러면 동료분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대묻기였죠? 네 번째, 바로 공감. 4단계입니다. 자, 마음가짐 리액션 대묻기. 이 통과해서 고객 본인 사정을 한껏 풀어놓았다면 마지막은 공감이에요. 근데 영업맨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연기를 해요. 로봇처럼 막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 그래서 사실 남편 건강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영업맨이 이거 고객님 정말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이거 고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1초 만에 압니다. 특히 30, 40대 여성 고객님들은 영업맨 공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감적으로 100% 맞춥니다. 여성분들은 아주 동물적이거든요. 가짜 공감을 한번 들키면 그 자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은 어떤 거냐? 그래서 사실 남편 건강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1초 정적 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고객님, 보험이 부족한 게 마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두려움이 진짜 좀 생각하시고 무거우신 거잖아요. 1초 정적하고 고객이 못 꺼낸 감정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시 기다려주고 톤을 안 올리고 즉답하지 않아요. 1초 멈췄다가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객이 이 사람 진짜 듣고 있는구나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둘째, 고객이 말씀하신 감정을 정리해서 돌려드리기. 워킹맘이 말씀하신 건 남편의 건강이 마음에 걸려요,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깔린 진짜 감정은 남편이 잘못되면 나 혼자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이거든요. 본인이 차마 그 말들을 못 꺼내신 감정, 영업맨이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순간 그 영업사원은 평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차마 못 꺼내신 진짜 감정을 영업맨 입에서 대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단계 마음가짐. 나는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다. 고객의 가족의 동반자다. 자, 두 번째 단계 리액션. 물음표만 받는다. 부정적인 단어 절대 사용 금지. 판단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고객의 입이 닫힙니다. 세 번째 되묻기. 두서없이 고객 이야기를 두세 줄로 재조립해서 되물어 드린다. 무의식적으로 신뢰가 폭증되는 구간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단계 공감. 1초 정적하고 고객이 차마 못 꺼낸 감정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가짜 공감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를 잘 지켜서 내가 영업 때 사용을 하면 고객들이 본인 입에서 남편 건강, 자녀 학자금, 본인 노후, 시어머니 아빠 부부 갈등을 다 풀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에서 영업맨이 묻지 않은 가족 건강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풀어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업맨, 우리 가족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즉 영업맨이 상품 설명을 한 줄도 안 했는데 이미 고객은 가족의 동반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굳이 상품 설명, 보장, 분석, 환급률 영업맨이 먼저 꺼낼 필요가 없어요. 고객의 입에서 본인의 불안을 다 정리하는 순간 고객이 먼저 그래서 저는 뭘 들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희 팀장님들 이 말 나오게끔 영업 잘하시는 팀장님 있거든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계약은 끝난 겁니다. 상품 설명은요, 그냥 형식 절차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 크게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영업사원, 평생 고객을 만드는 영업맨. 한 번 팔고 끝나는 영업맨은 미팅에서 듣지를 않아. 그분들은 상품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고객님 이거 좋아요 하고 끝내시면 되니까 고객의 인생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평생 고객을 만드는 영업맨은 다르다. 잘 들어. 고객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자녀 계획, 노후 그림 이 전체를 짚어야 하니까는 듣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듣지 않은 영업맨, 고객 한 명만 만나요. 소개 없어요. 듣는 영업맨은 고객 한 명 만나면 남편, 부모님, 자녀, 친구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영업맨의 시장으로 남을 거냐. 오늘 4단계가 그 기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보험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4단계 중 N단계가 제일 약하다. 2단계가 한 줄 남겨주면 제가 댓글에 가장 많은 단계로 다음 영상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이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